강남이 아니라 최고예요. 정말. 살기 좋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오션뷰 리버뷰란 말은 수해 위험 지역의 다른 말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이란 말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다른 말인 거고, 어떤 데를 아파트 지은 데가 많거든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안보 이슈는 사실 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까 해안 말씀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뭔가 경제 논리는 바로 개발될 만한 곳인데 안보 이슈로 안 되는 곳이 있을까요? 파주는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예. 철원은 거리가 평택거리입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철원은 분지가 넓게 있고 저수지도 많아서 대규모 신도시 지어도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강원도 3대 도시였습니다, 예. 철원이. 예. 근데 그렇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북한 문제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고향 쪽에는 광해군 때하고 이토 히로부미 때 서울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두 번에 걸쳐서. 예. 근데 다 좌절됐죠. 제가 살기 좋은 땅이라 말씀드렸는데 살기는 나쁘고, 정말은 이게 북한 문제만 없으면 살기 좋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아니라 파주가 최고예요, 정말. 어쨌건 뭐 파평 유씨 같은 집안도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호재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정치적 판단이 걸리는 거죠. 북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호전될 거라 보시는 분은 파주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저 문산 넘어서 탄현 이런데, 그리고 저같이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개발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쪽도 이미 기업 부동산이 많이 설쳤어요. 통일 호재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거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어젠다 차원으로 이제 적경지역 개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너무 믿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맞춰가지고 투자 합리적으로 하시고, 판단했을 때 후회 없는 가격이다 싶으면 들어가시는 거고, 공장 짓기 좋으실 겁니다. 아직 좀 널찍해가지고 주민 많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 짓고 살기 좋겠더라고요. 민통선 이런 데 들어가셔서 살기 괜찮고, 전략톤들. 제가 책에 적었습니다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개성공단이잖아요. 북한이라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왕조 국가와 그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저는 못 믿겠다는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 보시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개성공단에서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중국 문제에서 배우셔야 한다고 보는 거죠. 신냉전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문제, 저는 왔다고 봅니다, 이미. 이번에 이렇게 답사책을 쓰고 경제책을 쓰기 전에 동아시아와 해양의 대륙이 맞서다라고 하는 이른바 지정학책을 썼는데,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눈에 보였어요. 중국과 오래 할 수는 없다.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란 건 불가능하다. 투자해서 손해본 정도까지 감수하고 들어가서 시장에서 확장하다가 유사시엔 털고 나온다는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플랜 B를. 그런 경우에 문제는 서해안 개발인 거죠. 이거는 이제 거대 안보 개념인 거죠. 그것은 문제되기 또 새만금인 겁니다. 새만금이 뜨려면 중국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양다리를 놓겠다? 인도처럼? 한국은 인도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10대 강대국이긴 하지만 한국은 타이완급의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인 거지, 인도 정도로 아대륙이 아니에요. 체급 차이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한미 안보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과의 경제 문제는 지금 반도체 문제에서 보듯이 5G라든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된다는 전제하에서 개발되고 있는 서해안 전역에 대한 투자 계획들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결국은 거대한 경제 투자는 정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 물난리 나면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물난리가 강남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국 방방곳곳에 다양한 재난 위험이 도사리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런 지역은 이런 조건 때문에 위험하다, 재난 위험이 있다, 이런 지역이 있을까요? 좀 크게 세 가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홍수, 산사태, 지진. 강남역 침수했잖아요, 8월 8일, 9일 사이에. 사람들이 놀라시던데 어떻게 강남에서 21세기에 이럴 수 있느냐. 전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제 기억에만 해도 강남역 잠긴 게 5번인데 왜 다들 그렇게 잊어버리시나. 저 강남 고속터미널에 잠긴 거를 87년에 봤거든요. 그때 지하상가 다 잠겨가지고 떨이 판매하고 그랬어요. 무릎까지 물 잠기고. 84년, 87년, 90년, 2001년, 11년, 그리고 이번 6번이에요. 6번이네. 앞으로는 기상 이변 때문에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줄지 않을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획기적으로 방수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미는 여전히 없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건물의 공조 설비가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에어컨이라는 게 사실은 냉방이 아니라 공조 시설이거든요. 공기를 이제 환기시키고 하는 건데 여전히 공조 안 하잖아요. 사실은 2년 사이에 좀 공조 공사 할 줄 알았어요, 건물들. 지하철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올여름에도 에어컨 다 꺼놓고 지하철에서 그냥 땀 흘리게 만들고. 참 무대보다 싶은데, 마찬가지로 방수로도 결국 이번 또 넘어가겠구나 싶어서 또 올 겁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라고. 홍수 다음에는 산사태죠. 이번 8월 8일 9일에 폭우 났을 때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면산부터 해가지고 평소부터 여기 괜찮나 했는데, 이번에 동작구에서 산사태 났고, 포항에서는 급류 때문에 그 펜션 가라앉고 그런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바이든 대통령 뉴스를 보고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별장이 기후이변 때문에 집안이 침식되면서 별장이 지금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고.
미국 동부 지역의 별장들이 다 그래요. 한국의 강가에 있는 펜션들 또는 리버뷰, 오션뷰라고 불리는 아파트 집들. 저는 이제 그 오션뷰, 리버뷰란 말은 수해 위험 지역의 다른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세권이란 말은 산사태 위험 지역의 다른 말인 거고, 이게 안전이라는 근본적으로 결락 빠져있다 보니까 올해 경제 관점과 창문 열면 새소리 들린다고 하는 이 농업적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 위험이 반감됐다 생각합니다. 서울 곳곳에만 해도 채석장이었던 데를 아파트 지은 데가 많거든요. 옹벽 이렇게 있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옹벽 옆에 있는 거는. 실제로 이번 동작구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거고요.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 입은 그 건너편에 있던 아파트는 이번에 산사태 났던 동작구 아파트보다 더 멀었어요, 거리가. 그는 불구하고 쓸려 나간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진 문제. 포항에서 지진이 좀 많이 났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열 발전한다고 인위적으로 일으킨다는 게 밝혀졌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포항은 이제 활성 단층대가 있어서 좀 원래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폭우와 지진이 같이 일어나는 포항이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포항 제철소도 잠깐 중단됐었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닷가 주변은 간조만조라는 게 있죠. 밀물, 썰물. 지난 8월 7일, 8일, 9일 때 인천 지역도 피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행하게 만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도시에 내린 물이 바다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조가 되면 도시에 내린 물이 바다로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역류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포항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체크하는 건데,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 또 한국으로 말하면 인천, 목포, 부산, 포항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그 바닷가로 빠지는 하수 문제 같은 거를 꼼꼼히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너무 체크를 안 하시고 사신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바닷가 아파트들은 태풍 올 때마다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휴식하고 보상하고 넘어간 거죠. 보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재력을 가진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셨거나 그런 재력이 없는 분들은 주의하실 수밖에 없고, 조금 떨어진 데 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동해안 쪽에 좋아하는데, 요즘에 강릉 양양 뜨잖아요. 속초 이런데. 중국에서 멀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적고, 근데 거기는 산불이 무섭죠. 편연상으로. 근데 이번에 어떤 아는 분도 그쪽에 이제 집을 샀는데, 너무 산에 붙어있지 않은 쪽을 사더라고요. 동해안 요즘에 뜨고 있는데, 고성부도 쭉 해가지고, 그쪽 사시는 분들은 너무 붙어있지 않는 데 사십시오. 산에서. 오히려. 산불 위험이 있어서 좀 끔찍합니다. 동해안 산불은. 기상이변 때문에 건조가 심해질 거라, 봄에는. 불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처럼. 아니, 그럼 전국 팔도에 진짜 안전한 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까지는 감수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절대 안전한 데는 없는데, 정말 위험한 데는 좀 피하시라는 정도. 근데 이번 책을 제가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를 썼지만, 최소한 우리는 어디에 살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린 책입니다. 요거는 최소 공배수로서 요거까지는 좀 피하자. 나머지는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경제 논리로서 투자구도 찾자라는 게 제 책의 근본 취지입니다. 환경, 공해라든지 이런 변수는 사실 임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임장하시면서 진짜 지도상으로는 너무 입지가 완벽해 보이는데 공해라든지 악취라든지 생활 소음 뭐 이런 변수가 많았다, 이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상권 고르실 때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6개월간 내가 원하는 상권 거기에 카페에 앉아서 체크하라고. 근데 집 살 때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차 타고 슉 가가지고 그냥 토요일 밤에 일요일 밤에 가서 체크하고 그냥 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평일 월요일이 되면 갑자기 옆에 고속도로 차들이 막 컨테이너 차들이 다니고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집에 대해서는 왜 안 그러시는가? 차로 포인트로 가시는 게 아니라 버스나 택시로 가셔가지고 교통 상황도 보시고, 그리고 월요일 출근 시간 있나 이럴 때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출근하실 때 차로 가시든 대중교통 가시든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공장들이나 군공항이나 다 휴일에 쉽니다. 평일에 돌립니다. 걷다 보면 정말로 이 냄새는 몸에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곳들이 있어요. 경기도 어디라든지 충청도 어디라든지 있는데, 그런데 지역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여기는 다 좋은데 냄새가 좀 난다. 그 냄새가 난다는 건 안타까운 거죠. 차로 가시더라도 꼭 창문 열고 가보세요. 뭐 그런 데들은. 그 냄새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이나 이런 지역도 뭐 축산 농가나 근처는 항상 그 분뇨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피하는 것이고, 농촌 지역은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화학 물질들이라든지 각종 산업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몰려 있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라 말씀드리지만 청주 쪽이 좀 그런데 발암률이 유명하게 높다는 얘기도 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농촌이었을 때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소수라서 묻히다가 이제 신도시 개발되고 나면은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모르고 분양받고 들어갔다가 뒤늦게 알고는 이제 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하는 건데, 그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 파시고 그림지도 말고 위성사진 보시면 나오거든요. 공업단지. 파란색으로 지붕도 덮여서 보입니다. 한번 냄새 맡아보시고 하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발품은 파시라. 마지막으로 사실 뭐 임장하실 때 그냥 둘러만 보실 수는 없는데, 답사하시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시면서 답사를 하시는지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대중교통을 다니는 것이고, 그러면 다니면서 이어폰 꽂고 다닐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열어놔요, 귀를. 무슨 말들 하나, 이 사람들. 그럼 정말 많은 정보가 들립니다. 그리고 카페나 식당도 가고, 그냥 가서 딱 찍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있어보세요, 몇 시간씩. 두리번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몇 시간 내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귀 기울이실 것. 현지 사정은 현지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다고 원주민 부동산 가시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노인정 가서 인사하고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가면 적극적으로 좀 여쭤봐요. 자기 방어적인 데서 시작된 거긴 한데, 이런 남자가, 40대 남자가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은, 건설업체 직원 아니면은 구청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동네 개발하러 왔다는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카메라도 안 들고 다닙니다. 예. 괜히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찍고 빠지는데, 스마트폰으로.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경 쓰이는 곳은 물어보는 거죠. 먼저 인사하고 가서 물어보고 하면은, 어떻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좀 마음에 드는 곳 있으시면은 한 3개월 살아보세요. 슈퍼라든지 예. 친해지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말하기 좋아해서 꽤 많은 걸 알려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보니까 한 1, 2년 사니까 개발 정보도 알려주고 그런다고. 주변 농민들이. 일사신도시 너머에 있는 어느 지역 개발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택시기사분이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1, 2년 하니까 거기 농민들이 그런 데 해주더라. 그때 딸이 사자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다가 후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현지인들하고 많이 좀 해보시라. 그렇군요. 자가용으로 가시면은 그런 거 못 합니다. 적극적으로 못 하실 거면 최소한 대중교통으로라도 가시라. 그게 최고의 조건인 것 같고. 40, 50대 고민이라고 하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더 살기 좋은 곳은 어딘가, 아니면 귀농해가지고 뭐 자신만의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을 꿈꾸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실거주택이 하나 필요한데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귀농하시는 분들께는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귀농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주변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열차가 있는 역에서 평지 15분 넘어가면 힘드시더라고요. 기존의 농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적응하시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그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어릴 때 살다가 출향간 분들도 돌아가면은 1, 2년 고생해요. 1, 2년 다 모든 경찰서 챙기고 철마다 찾아뵙고 인사하고 해야 그때서야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안 그러면 정말 도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각오를 하고 가시고, 저는 그래서 사실 추천하는 것은 기존의 마을이 형성된 데 말고 농촌 마을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뜻 많은 분이 동시에 들어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용리 저는 많이 찍어드렸는데 전원주택지기 좋거든요. 그런 데에서 마을이 힘이 약한 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로 개발해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물론 문제가 도로하고 물인데, 그런 문제는 좀 잘 체크하고 들어가시고요. 이게 한국 정부가 재난지도 같은 거 공개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 민원으로 예. 이런 물 같은 것도 잘 체크를 못해요, 사실은. 제 주변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그 용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전원주택 지으실 때는 예. 꼭 물을 챙기셔야 됩니다. 수돗물이 안 나온다는 전제로 생각하셔야 되고, 우물을 파게 될 겁니다. 근데 아래쪽에 마을 아래에서 이미 우물 팠으면은 우리 집까지 물이 안 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마을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장님께 찾아가서 좀 인사도 드리고,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니까 웬만하면 귀농하지 마시고 도시 사십시오. 예, 이상 자이언트TV의 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